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 어젯밤 오래간만에 미국은 좀 흔들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장중에 출렁했죠. 그러다 다시 다 땡겨 올라갔습니다. 이 출렁했던 재료라고 갖다 붙이는 거는 이런 것들, 서비스 지표 둔화, 및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지표 둔화는 솔직히 좀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갖다 붙이기. 그냥 하락했는데 마침 그날 안 좋게 나온 경제 지표들이 있으니까 핑계 갖다 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하여튼 이 어젯밤에 경제 지표 발표된 걸 보면은 이거를 재료로 해서 그랬다는 것 같아요. 서비스 PMI라고 써 있죠. 이게 64.6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핑계인 것 같다고요. 예를 들면은 ISM, 논 매뉴팩처링 PMI 이런 PMI들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거든요. 사실 이런 거 갖다 붙여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굳이 서비스 PMI가 안 좋아갖고 시장이 하락했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며칠 전부터 해서 계속 각종 PMI 지표들이, 안 그래도 저도 좀 몇 개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보고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 다들 시장 기대치가 높단 말이죠. 자꾸 돈을 하도 많이 풀어대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게 좋아질 거라고 다들 기대를 많이 해서 기대치들이 높은데, 기대치에 많이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근데도 그때도 그냥 시장은 폭등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서비스 PMI가 안 좋게 나왔다고 시장이 하락한다? 이런 건 솔직히 그냥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간 제 생각에 이거에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 하도 많이 오르니까 중간에 이제 누가 한번 이제 팔아 베낀 거예요. 중간에 누군가 계속 홀딩하고 있던 사람이, 야, 이쯤이면 한번 털어줘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한번 털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좀 철렁했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이 철렁하니까 당연히 이제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많을 거고,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 지수가 빠지는 거에 비하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긴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아무튼 어제도 나스닥에 있는 IT 대형주들이 강했고 나머지 종목들이 다 빠지긴 빠졌습니다. 제가 왜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S&P는 약간 좀 과열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나스닥은 여전히 좀 연비 모드로 해서 힘을 아끼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약간 좀 그런 게 좀 해소가 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S&P는 장중에 일단 출렁했으니까, 장중에 좀 많이 출렁했으니까, 또 하락 마감까지 해줬으니까 좀 지나치게 과열된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어느 정도 좀 찬물을 좀 끼얹어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굳이 연비 모드로 잘 가고 있는데 과열된 것도 없었어요. 사실 딱히 제가 얘기하는 건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만큼만 놓고 봤을 때 딱히 기술적으로 과열된 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은 하여튼 나스닥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하여튼 보였습니다. 솔직히 어제 S&P가 좀 빠졌다, 이거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제 잠깐 어젯밤에 잠깐 눌렸던 거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더 기울기를 가파르게 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애매했거든요. 워낙 오랫동안 많이 조정 없이 오르기도 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 딱히 어떤 시장에 자극이 없었거든요. 위쪽으로 급등을 시킬 만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자극이 없었던 상황인데, 어젯밤에 일단 그런 자극이 시장에 생기긴 한 거거든요. 그 자극이라는 게 장중에 훅 빠졌던 거, 어떤 자극이 좀 됐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이게 급등의 촉매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랫골이 달리면서 탄력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 나왔죠. 이제 아마 나스닥도 이 연속적으로 이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오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나스닥도 만약에 이제 오른다면은,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도 오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연비 모드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젯밤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놀래서 이제 튀어나가는 일, 이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일. 지금까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5일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차분하게 올랐다면은, 이제부터는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나스닥도 본격적으로 레드존 쪽으로 좀 RPM을 좀 과하게 쓰지 않을까, 좀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젯밤에 이렇게 하루 꿈틀 조정 나왔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추세가 꺾이고 숏을 이야기하기는
뭐 너무 이르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오늘 잠깐 다른 미국 주식 종목들도 조금 좀 간단하게 좀 그림만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나스닥 시장 자체, 나스닥 지수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연비 모드, 그죠? 연비 모드로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지수를 이런 그 대형주들, 나스닥 지수의 큰 지분을 차지하는 뭐 FANG 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쯤에서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해줘야 될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인 것 같다, 이런 것들 흐름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애플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역사적 고점이 여기잖아요.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3거래일 동안 못 넘으니까 여기까지 쭉 밀렸거든요.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여기까지는 연비주행해서 오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풀악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발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발진을 시작해서 전고점까지 일단 장대 양봉 2개를 보이면서 변동성을 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애플의 모습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거 얼마나 무거운 저항일 텐데, 여기 가면 팔아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 텐데 이걸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가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애플 모습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괜찮아요. 다른 종목들은 좀 건전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난 몇 개월간, 지난 6개월, 7개월간 넘지 못했던 어떤 박스권의 상단 자리였는데, 이 자리 안정적으로 매물 소화하고 이 장대양봉 힘을 써줘야 될 자리에서 일단 힘을 써줬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진짜 돌파 한착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더 해봐야 돼요. 테스트 더 해봐서 여기서 이제 이거 재차 못 넘고 다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 박살 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버텨주면 또 다른 아마존의 레벨업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 기술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올랐던 게 너무 많이 해먹어서 아마존도 개인적으로 지가 이래봐야 오버슈팅으로 가는 것일 뿐이겠거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변동성을 슬슬 주고 있다라는 거, 종목에 따라서는 전고점, 애플같이 그렇게 전고점에 그렇게 바싹 갖다 붙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전고점 넘어서 신고가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건전한 건 제 생각엔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악셀을 세게 밟지도 않고 힘 조절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제일 건전해 보이긴 해요. 제일 건전해 보이기도 하고, 특별히 뭐 어떤 슈팅의 모습 이런 것도 안 보이고, 하여튼 뭐 종목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애플이 조금 좀 안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좋지 않은 자리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애플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그게 일단 좀 안 좋아 보이고,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다른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잘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종목들은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서 좀 저항을 좀 많이 좀 쌓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일단 뭐 워낙 건강하게 좋아 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FANG 종목들이 어디쯤 와 있나 라는 걸 한번 좀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좀 보여드렸고, 애플이 아무튼 한국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그죠? 애플이 나스닥에서 삼성전자처럼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미국엔 애플이 있을 텐데, 애플 같은 경우 일단 전고점 저항에 변동성을 주면서 갖다 박았으니까 일단은 뭐 당분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는 일단 생각 정도는 일단 해봅니다. 애플, 그죠?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 그죠? 전고점에 변동성 주면서 갖다 박았다, 전고점에 풀악셀 하면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요런 점들 정도 좀 봤고요. S&P 지수,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 빅스, 그죠? 미국 빅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죽지 않는다, 그죠? 죽는 듯 하면서도 아무튼 죽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오버슈팅 끝을 보겠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 생각에 이게 그렇다고 확 여기서 살아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급등했던 꼬라지들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요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진짜 급등이 나오려면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막 변동성을 막 이런 자리에서 변동성을 막 바로 폭등시키면서 막 급등하진 않는단 말이죠. 하락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한 번에 올라가는 거지, 상승을 할 때는, 급등을 하고 이럴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당장 얘가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또 오늘 하루 튀었으니까 또 모릅니다. 또 다시 한동안 또 지루한 변동성 주기가 될지 어쩔지.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젯밤에 어쨌든 자극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탄력적으로 오를 일이 남지 않았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이 꺾인다라고 하려면 이 부분을 계속 못 넘어가야겠죠. 이 부분을 계속 못 넘어가고 여기서 저항을 쌓아야 될 겁니다. 나스닥도 만약 여기서 못 간다라고 한다면 뭐 자꾸 이 부분에서 못 넘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 봤고,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급등했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급등했으니까 제 생각에 이 점이 지금 한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92.5라는 자리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이 92.5를 본격적으로 마음 먹고 넘어가기 위한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매물 소화 과정 잘 진행 중인 것 같고, 또 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추세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 그죠? 이제 이거 끝났다. 1년간의 달러 약세 끝나고, 이제 지난 6개월간의 어떤 박스권 매집 기간이 끝나고, 이 조기 금리 인상이란 재료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를 좀 열어놓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여튼 달러는 또 급등했네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서 잘 보셔야 될 점은 이거겠죠. 지금까지 꼬리 부분으로만 도전했던 이 부분, 이 자리가 35원, 38원 자리죠. 335원, 38원 정도 자리, 꼬리로만 도전했던 부분에 드디어 어젯밤에 몸통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을 거고, 뭐 이평선,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241선에 지금 돌파 안착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241선에 돌파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 안착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젯밤 금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내려오더라고요. 그죠? 금리는 역시 아래쪽으로. 일단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일단 조기금리 인상에 완전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아직 모릅니다.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요. FOMC 의사록 공개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 친구가 지금 급락한 거거든요. 금리가 급락했잖아요. 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모릅니다.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로 봐서는 일단 채권시장 플레이어들은 조기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죽는다에다가 지금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 좀 주목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밤에 그래서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FOMC 회의에 제가 참가 안 했기 때문이죠. FOMC 의사록 공개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은 글쎄요, 반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모르는 거예요. FOMC 의사록에서 오늘 밤에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은 이 금리 떨어지던 것이 다시 좀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 하여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아무튼 중요한 이벤트, FOMC 의사록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조기금리 인상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불안감만 시장에 반영이 됐다면은, 이제는 거기서 어떤 뭐 예를 들어 테이퍼링 이야기를 꺼내면은 새로운 긴축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라든가 원화 약세라든가 이런 신흥국 통화 약세, 달러 강세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은 단 한 번도 긴축에 대한 진정한 쇼크, 진정한 우려를 시장에 반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이번에 반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게 단순히 긴축 쇼크로 인한 조정,
금리 인상 전에 긴축 쇼크로 인한 건전한 조정이 역사적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건전한 조정으로 안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 한국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렸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네요. 한국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가요? 어떻게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이 잠깐 볼까요? 일단은 현재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게 실적 발표 전에 이게 올라봐야 좋을 게 없을 거다. 실적 발표 난 다음에는 안 좋을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써있긴 하네요. 그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미 뭐 좋은 실적이 나와도 빠지고 안 나와도 빠지고 어차피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다 선반영돼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요. 지금 뭐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의 반응은 뭐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미국이 하락하기도 했고 이래저래 해서 일단 하락 중이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오늘도 막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 조건이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삼총사를 많이 보고 있죠.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를 이렇게 삼총사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또 메워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삼성전자 0.7% 빠진 사이에 카카오가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네이버가 한 1.5% 가까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제 생각에 뭐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적당히 적당히 회복하거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좀 그래요. 왜냐면은 440, 436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440에 대한 어떤 그런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 않고 436을 그냥 한 번에 지금 붕괴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좀 별로 그렇게 숏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천천히 깨야 되거든요. 깨더라도 천천히 깨야 되고, 위쪽에서 충분히 못 넘어간다라고 어떤 확정을 짓고 여기서 미련이 없고, 여기서 미련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야지 더욱더 진정하게 갈 거면, 그러니까 위에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미련이 없어야, 또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충분히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지지력이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속 시원하게 갈 텐데,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또 텀펑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결과적으로 이게 갭 메우기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7월 5일날 갭 상승했잖아요. 이 갭을 메우려는 흐름밖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 생각에 오늘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일단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해놨으면 440 쪽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440에 도전은커녕 아래쪽으로 일단 쫄딱 미끄러져 내렸으니까 일단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그죠? 위쪽으로 쉽게 올라가기도 아래쪽으로 쉽게 빠지지도 일단 않습니다. 일단 계속 어쨌든 혼조한 구간 안에 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하기는 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야 말씀드렸다시피 7월 2일날 일부 물량을 뭐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날 정도 그 진입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지금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사실 지금 이런 걸 보고 뭐 신규로 뭐를 하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꼴이냐고요, 이게. 그죠? 지난 5거래일 동안 누군가 숏을 매집한 흔적에 보여서 들어갔었는데 다 뒤집고, 숏을 포기해볼까 하면은 내리꽂고, 그죠? 정말 플레이 더럽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더럽게 움직이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아직 시장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뭘 하겠느냐,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이렇게 정해져서요. 뭔가 좀 정해져서 좀 속 시원하게 좀 436을 좀 붕괴시키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면, 솔직히 저는 오늘 436은 다시 회복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오늘 보세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오르고 있죠. 이런 꼬라지를 보면 오늘 436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고요, 그죠? 아직까지 이 증시는 박스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고, 사실 지금 그 436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7월 2일날 저점을 낮췄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자리까지를 박스권 하단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이 좀 내려왔다, 뭐 이 정도 의미,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435 정도를 박스권 하단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436으로 보나 435로 보나 어쨌든 이 박스권 내에서 이 더러운 싸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는 일단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뭐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이야기 똑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위쪽에서, 그죠? 위쪽에서 뭔가를 해보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서 힘싸움 결과가 정해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디를 붕괴시키면, 그럼 이제 그때 뭘 하거나가 제일 좋을 것 같지, 지금은 뭘 하는 거는 아무튼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옵션의 관점에서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옵션이 이렇게 V자로 튀어오르는 걸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죠. 어쩌면 양매도가 또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콜옵션들 오늘 어이없게 오늘 전부 다 비명행사하고 있습니다. 콜옵션들이 지금 대부분 보시면은 정말 튼튼한 콜옵션들 아니면 대부분 다 7월 2일날 만들어놨던 전저점 다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추세 계속 진행 중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풋옵션이 뭐 몇 거래일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건전하게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결과적으로 양매도로 가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이 하락의 연속성 보장할 수 없고, 아직까지는 또 그걸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뭐 이래저래 뭔가를 해보기에는 좀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아무튼 연속성을 좀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최소한 이 7월 5일날 나왔던 이 양봉의 시가 정도는 강하게 빨리 깨줘야 되는데, 지금 이도저도 아닌 모습, 그죠? 최소 5일선은 깨줘야 되는데 지금 5일선도 아직 못 깨고 있습니다. 150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참 아무튼 더러워요. 참 더러워. 최소 음봉 나오긴 나왔지만 이 7월 5일날에 시가 정도 붕괴시키고 5일선 정도는 깨줘야 그래도 숏을 보면서 좀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오늘 뭐 분위기는 안 좋으니까 뭐 숏 이런 자리에서 여기는 이 음봉을 기준으로 난 뭐 반등시 숏을 한번 잡아볼란다 해갖고 뭐 여기 그런 생각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봉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어제 음봉의 영향이 남아있겠지. 그러면 오늘 지수 반등하면 한번 뭐 코스닥 숏을 해보겠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코스닥 숏을 잡는 건 약간 예측인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7월 5일날 이 시가 1480짜리가 붕괴가 되거나 5일선 정도 깨주면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안정적이겠죠, 그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뭐 그다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만 환율은 어떤 우리한테 단서를 자꾸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환율은 자꾸 우리한테 단서를 던져주고 있어요. 환율이 정배열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슬슬 전환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뭐 121선이나 그러니까 241선만 지금 우하향하고 있고, 나머지 이평선들은 다 지금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FOMC에서 긴축 쇼크를 하면서 여기 갭을 크게 만들었는데, 이 땜빵을 메꿀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평선적인 측면에서 241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241선 파란색 굵은 선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안착하면 뭐겠어요? 위쪽으로 가겠다는 거겠죠. 환율이 위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주식시장이 좋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그건 이제 오버슈팅이 되고 그 자리는 숏을 싸게 잡아보라는 어떤 하늘에 계시겠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별로 일단 높게 보진 않는다, 여전히 힘싸움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얼마 없고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좀 느낌이 좀 싸하긴 싸합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테이퍼링 이야기하면 긴축 쇼크 점화될 수 있다,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